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긴 하지만 이제 길었던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올여름 장마도 길고 또 너무 무더워서 정원의 꽃들도 힘들고 또 정원을 가꾸는 정원지기도 무척 힘들었던 여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이제 입추가 지났고 곧 말복이 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간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꽃들도 좀 손봐주고 있는데요. 여름에 강한 에키네시아들은 장마 기간 내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었고 지금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에키네시아는 가을까지 계속 피는 아주 여름에 강한 꽃이죠. 여름에 다른 꽃들이 좀 없을 때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옥자마도 한 송이가 피었었는데 시들어서 잘라주었고 이제 또 다른 봉우리들이 피려고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봉우리도 예쁜 옥자마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아주 많이 올라와서 또 이 옥자마 꽃이 피면 아주 향도 좋아서 향기로운 그런 꽃밭이 되죠. 벌개미취들도 여름부터 피기 시작하지만 가을까지 계속 오래 피는 야생화입니다. 예쁘게 피어 있고요. 외성병꽃은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한 차례 꽃이 핀 후에도 계속 꽃대가 올라오죠. 꽃봉오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작아서 많은 꽃이 피지 않지만 좀 커지면 꽃도 훨씬 더 많이 피고 예뻐질 텐데요. 그래도 외성으로 자라는 아담하게 크는 외성병꽃입니다. 은숙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는데요. 원형 지주대로 쓰러지지 않게 세워주었습니다. 키를 잘라서 좀 낮게 키워도 되는데요. 저는 원형 지주대로 그대로 키웠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철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은숙입니다. 얼마 전 시든꽃을 잘라주고 이제 꽃대가 안 보였었는데 그새 위쪽으로 자라면서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용인데요. 이렇게 다시 꽃대가 올라옵니다. 가지 끝마다 새로운 가지와 잎이 올라오면서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는 건 시든 꽃대를 씨가 맺히지 않도록 잘라주었기 때문에 미국 부용도 씨를 남기기 위해서 새로운 꽃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용을 가을 무렵까지도 볼 수 있게 키우고 있는데요. 가지 끝마다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부용을 키울 때 또 한 가지 신경 써줘야 될 거는 특히 이 미국 부용은 벌레들이 좋아합니다. 아래쪽으로 제가 잎을 많이 잘라 놓았는데요. 미국 부용의 잎에 알을 낳아서 이렇게 애벌레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돌돌 잎이 말려 있는데요. 이런 잎이 보이면 다 잘라서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잎들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다른 꽃보다 유난히 미국 부용이 그렇게 벌레들이 좋아해서 잎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잎을 말린 잎을 잘라서 다른 잎들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도 지금 잘라줬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있네요. 이런 잎들 안에 보면 애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 바로 잘라서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이렇게 말린 잎들을 발견할 때마다 잘라주면 크게 다른 잎들이 상하지 않고 미국 부용을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었던 분홍저팝이 꽃이 많이 시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8월 달에 또 가지를 짧게 잘라주면 두어 달 후인 10월 달에 한 번 더 꽃이 피게 돼서 매년 그렇게 가지를 정리를 해서 3번 정도 분홍조팝 꽃을 보고 있습니다.
뒤늦은 동자꽃이 이렇게 피었네요. 철보백합의 봉오리가 많이 부풀어 올라오는데요. 곧 꽃이 필 것 같습니다. 다른 백합에 비해서 좀 늦게 피는 철보백합입니다. 장마기간 과습으로 몇몇 꽃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저희 정원은 비교적 지대가 높고 배수가 잘 되는 편이라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만들 때, 꽃밭을 만들 때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비가 많이 오고 또 오래 오고 하기 때문에 배수 관리를 잘 해야 힘들게 심은, 힘들게 가꾼 꽃들을 예쁘게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장마와 같이 많은 비가 장기간 그렇게 오는 경우에는 특히나 배수가 중요한데요. 배수가 잘 되도록 정원을 만들어서 힘들게 키운 꽃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추리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내내 피는 꽃이라 정원에서 계속 예쁘게 피워주고 있고, 울타리 쪽에 심은 붉은 인동도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인동을 이렇게 울타리 쪽에 심어 놓으면 가지 끝마다 꽃이 피는데요. 지금 꽃들이 한 차례 피었다가 다 시들었고 새로운 꽃들이 또 가지 끝에 생기고 있습니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은 꽃인 상사화가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상사화는 늦여름, 초가을에 꽃이 피어서 요즘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죠. 오늘도 분홍 능소화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작은 꽃이 아주 귀엽고 색이 아주 예쁩니다. 잎은 일반 주황색 능소화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꽃이 자그마하게 핍니다. 더덕꽃도 여름 내내 좀처럼 예쁘게 피죠. 이렇게 또 여러 종류가 피었습니다. 가을에 풍성하게 꽃이 필 꽃밭입니다. 여러 색의 구절초와 아스타 그리고 쑥부쟁이들이 있는데요. 숨지르기를 몇 번 해서 풍성해지고 키가 낮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잎이 꽃처럼 예쁜 설악초들이 꽃도 피었습니다. 가운데 아주 작은 꽃인데요. 이런 꽃보다는 잎에 무늬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설악초입니다. 작은 모종이 이렇게 자라서 예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으면 싹이 많이 올라와서 매년 키울 수 있는 풍선덩굴인데요. 몇 개를 이쪽으로 옮겨 심었더니 꽃도 피고 또 풍선처럼 생긴 열매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독특하고 예뻐서 키우고는 있지만 씨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싹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곳에 심어서 나오는 싹들을 뽑고 관리하면서 키워야 되는 풍선덩굴입니다. 손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잘못 심었다가는 풍선덩굴로 온통 뒤덮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자연발화가 아주 잘 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심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쪽으로 심어서 나오는 싹들은 금방금방 뽑아서 관리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열매도 독특하고 나중에 나오는 씨앗도 하트 모양으로 아주 귀여운 씨앗이 달리는 풍선덩굴입니다. 1년생인데 다년생처럼 키울 수가 있죠. 꽃은 이렇게 작고 이 꽃이 수정이 되면 이런 열매가 생깁니다. 봄꽃은 아직 필 시간이 되지 않아서 봉우리인 채고 저녁 무렵이 되어야 피는 꽃이죠. 뒤에 있는 당화옥이
자리를 잡았는 것 같아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꽃의 색이 정말 예쁜 방아옥인데요. 자연발화가 잘 된다 해서 자연발화를 기대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자연발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씨를 받아두었다가 뿌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셔서 씨를 받아서 내년에 뿌려보려고 씨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정원에서 꼭 보고 싶은 꽃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는 씨앗 파종을 해서 예쁘게 보려고 합니다. 크랜베리가 빨갛게 익고 있습니다. 저도 말린 크랜베리는 많이 먹어보았지만 직접 키워서 이렇게 크랜베리 열매를 본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빨갛게 익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도 열매가 있고요. 처음엔 이런 색이다가 점점 붉게 물이 드네요. 여기는 꽤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 이 크랜베리는 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긴 화분에 심어서 늘어뜨리거나 아니면 좀 넓은 곳에 심어서 옆으로 퍼지게 하면서 키우면 되는데요. 노지 월동을 아주 잘하는 크랜베리라 화분채로도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자연발화한 촛불맨드라미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런 진한 자주색으로 매년 피는데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많이 올라와서 단연생처럼 볼 수 있는 촛불맨드라미입니다. 이 촛불맨드라미도 가을까지 꽃이 아주 오래 피어서 정원에서 아주 볼만한 1년생 꽃입니다. 옆에는 봉숭아도 자연발화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봉숭아도 씨앗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싹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모아서 화분에도 심고 적당한 곳에 옮겨서 꽃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손톱에 물도 한번 들여볼까 하는데요. 어렸을 때 봉숭아 꽃과 잎을 따서 손톱과 발톱에 물들인 경험들이 한두 번은 다 있으시죠. 이렇게 화분에 모아서 심은 봉선화는 꽃이 피었습니다. 연화승마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정말 단아하고 예쁜 꽃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는데 제일 위에 꽃이 먼저 피어서 시끄럽고 잘라주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봉오리들이 또 피기 시작합니다. 뿌리풀도 아주 예쁜 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노랑 뻐꾹나리들이 피었다 다시 들었는데요. 이건 그냥 뻐꾹나리라고 하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 색으로 피는 뻐꾹나리입니다. 꽃 모양이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 야생화입니다. 플럼바고도 꽃이 참 많이 피죠. 가지 끝마다 꽃들이 피어나는데요. 꽃이 피는 모습은 플록스 같지만 노지 활동이 되지 않는 꽃으로 연보라색의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가지 끝에 봉우리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솔리다고의 꽃도 노랗게 피고 있습니다. 참담개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이게 다 핀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한 자주색으로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솔재꽃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봉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많이 피네요. 모카 모종을 심었는데 그때 꽃대가 한 3개 정도 있어서 열매를 기대를 했었는데 2개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떨어졌고 하나가 이렇게 열매가 되었습니다. 모카는 나중에 하얀 솜이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이 참 예쁜데요.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 또 위로 새로운 잎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또 꽃이 필렸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올해 열매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겨울에 실내에 있다가 정원에 내놓은 다육이의 일종인데요. 스탑
스타펠리아라고 하는 다육이입니다. 꽃이 아주 특이한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런 모습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도 특이하지만 요 향이 조금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니네요. 그래도 특이한 꽃으로 피는 다육이 스타펠리아입니다. 노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다육이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오래 피는 목백일홍, 배롱나무도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삐죽하게 올라온 가지들을 다 정리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자여만개나무는 가지를 잘라준 후에 새로운 잎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주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주면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가지 끝이 아주 예쁩니다. 새로 잎이 자주색으로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로 개화한 꽃도 안개처럼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난 8월 중순 정원인데요. 몇 가지 꽃은 과습에 좀 상했지만 비교적 꽃들이 잘 견디고 다시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